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셨다가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단순한 습관으로 인생이 바뀐 사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식사 후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작은 습관들이 우리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단 30분 그 짧은 시간에 하는 행동이 30년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30년간 식사 후 항상 진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알고 보니 오랜 기간 식후 커피 습관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켜 식도 협착까지 일으킨 것이었죠. 이렇게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작은 습관이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8세 내과 전문의 배성만입니다. 병원 진료만 62년 아직도 읍내 보건소에서 매주 3일씩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5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소 어려운 의학 경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히 흘려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를 말씀드렸더니 많은 어르신들께서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댓글에도 선생님, 식사 후 바로 샤워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씀이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식후에 특히 더 위험하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같은 의견이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후속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는 또 다른 위험한 3가지 행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해오던 습관 중에서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바로 잡아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들기도 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식사 후의 행동은 소화 과정과 영양소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죠. 위장에서 소화와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몸의 장기들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텔레비전을 보시나요? 아니면 바로 일을 하시나요? 혹시 평생 해오던 그 습관이 병을 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막연한 두려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변화로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한 68세 어르신은 식후마다 빠지지 않고 커피를 한 잔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2년 전부터 점점 이통과 식도염 증상이 심해지더니 결국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을 받았죠.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며 식후 커피가 문제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평생 해온 습관인데 어떡하냐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만큼 식후 커피는 많은 분들이 즐기는 습관이지만 그 위험성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르신은 식사 후마다 양치질을 꼭 하셨는데 치과에서 오히려 잇몸이 빨리 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평소 구강, 건강에 신경 쓰는 것이 당연히 좋은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 타이밍이 문제였던 거죠. 이분은 평생 식후 3분 이내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믿고 살아오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치아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식사 후 졸음이 오면 무조건 참고 억지로 활동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식후 졸음을 나태함의 표시라고 여기셨죠. 그런데 이분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식사 후 30분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면 쉽게 고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작은 실천이니까요.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 70대 초반까지 식사 후 습관처럼 신문을 펼쳐 앉아 읽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 좀 쉬라고 해도 이렇게 앉아 있어야 소화가 잘 된다며 1시간씩 앉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았더니 담도 운동이 떨어지고 있었고 노화성 위무력증 판정을 받았어요. 바로 그때 알게 됐죠. 앉아 있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식사 직후에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구나. 여러분도 제 이야기에서 작은 실마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젊었을 때는 몸이 회복력이 좋아서 잘못된 습관도 견딜 수 있었지만 노년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행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행동이 왜 해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또한 실제 제 환자들의 사례도 함께 나누면서 더 실감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직후 커피 또는 차기입니다. 74세 김영자 여사님은 식후 커피 없이 못 사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배성만 선생님 밥 먹고 커피 한 잔이 인생의 작은 행복 아니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따뜻한 식사 후에 향긋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참 좋지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잦은 속쓰림과 철분 결핍, 나중엔 빈혈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피로감도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죠. 김영자님은 요즘 자꾸 어지럽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니겠죠?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철분 수치가 정상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김영자님이 평소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즐겨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간 수치도 정상이고 이장 출혈 같은 다른 원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는 바로 식사 직후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커피, 녹차, 홍차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탄분은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이산을 자극해 소화기 질환 유발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 점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요. 젊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같은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커피에 함유된 탄는 위에서 철분을 흡수하는 속도보다 무려 300배나 빠르게 철분과 결합합니다. 이렇게 결합된 철분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고 맙니다. 따라서 아무리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식후 커피를 마시면 그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소아약회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면 이산 분비가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김영자님의 경우도 평소 위염 증상이 있었는데 커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것이었죠. 이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이벽을 자극하고 심하면 이궤양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후 즉시 커피를 마시면 철분 외에도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카페인과 타닌에 의해 배출될 수 있어 만성 피로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김영자님의 빈혈 증상도 이런 이유로 악화되었던 거죠. 철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여성 노인분들은 이미 폐경으로 인해 철분 부족이 생기기 쉬운데 커피까지 즐기면 빈혈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면 식도 관약근의 활동이 방해받아 이산이 과다 분비되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식물이 올라오는 것, 속쓰림, 가슴 통증 등인데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식도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식도 협착이나 발해식도, 심지어는 식도암까지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실천 팁을 드리자면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뒤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위장에서 철분을 비롯한 영양소들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허브나 보리차로 대체해도 좋고요. 카페인은 하루 1잔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커피를 마시더라도 진한 에스프레소보다는 약한 아메리카노가 위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만약 식후에 꼭 무언가를 마시고 싶다면 따뜻한 물이나 생강차가 좋습니다. 이런 음료는 오히려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식사 중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에는 많은 양의 물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이액이 희석되어 소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김영자님은 저의 조언에 따라 식후 커피를 끊고 1시간 후에 마시기 시작했더니 3개월 만에 철분 수치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속쓰림 증상도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여기에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시니 빈 증상도 개선되었습니다. 요즘은 선생님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차고 이상하게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라며 좋아하십니다. 특히 위험식도 역류 빈혈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커피와 함께 약을 복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특히 철분제, 칼슘제, 혈압약 등은 커피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피 1잔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진 않나요? 그 1잔이 약일까요? 독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자체는 적절히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타이밍이 무척 중요합니다. 잠깐의 참음이 건강한 노년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 식사 직후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80세 박광순 어르신은 평생 청결에 신경 쓰셨던 분입니다. 특히 식후 10분 내에 무조건 양치질을 하셨죠. 배 선생 이빨이 내 건강이 바로 미터지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가 시리기 시작했고 잇몸에서도 자주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치과에 가보니 치아가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과도한 마찰로 인한 치경부 마모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광순 어르신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평생 치아 건강을 위해 노력했는데 오히려 내 치아를 망친 거였어? 평생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한 습관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식사 후산과 음식물로 인해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연약해집니다.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 직후에는 치아의 법질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시점에서 양치를 하면 법질이 마모되어 오히려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음식물과 침의 작용으로 구강 내 pH가 산성화됩니다. 특히 과일, 주스, 탄산음료 등 산성식품을 섭취했다면 더 심하게 산성화되죠. 산성 환경에서는 치아의 법질이 부드러워지고 약해집니다. 이때 칫솔질을 하면 이미 약해진 법질이 더 많이 마모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333법칙, 하루 3번 3분 동안 후 3분 이내 양치질은 사실 최신 치의학 연구에 따르면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치과 의사협회 연구에 따르면 식후 즉시 양치질을 하는 것은 치아 표면의 최대 60%까지 더 많은 마모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법질이 얇아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죠. 젊었을 때는 법질이 두껍고 재생 능력도 어느 정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법질은 점점 얇아지고 마모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노년기에는 침 분비량도 줄어들어 산성화된 구강 환경을 중화시키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식후 양치 시점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박광순 어르신의 경우 평생 식후 즉시 양치질을 하셨기 때문에 치아가 점점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커피나 오렌지 주스 같은 산성음료를 자주 드셨는데 이런 음식을 먹은 후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 손상 위험이 더 커집니다. 커피와 오렌지 주스는 모두 산성음료로 이런 음료를 마신 후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마모가 진행되면 처음에는 시린 증상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잇몸이 노출되면서 잇몸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부러지거나 신경이 노출되어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비싼 치과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생활의 질도 크게 떨어집니다. 실천 팁으로는 양치는 식후 30분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 중간에는 물로 헹구기만 하세요. 물로 입을 헹구면 음식물 찌꺼기와 산성 물질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서 국각 내 pH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했다면 물로 입을 충분히 헹구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또한 칫솔은 부드러운 모를 사용하시고 강한 압력은 금물입니다. 너무 세게 닦으면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가 마모될 수 있어요. 칫솔을 쥐는 방법도 중요한데 연필을 쥐듯이 가볍게 잡고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치약은 불소가 함유된 것을 선택하시되 미백 성분이 들어간 치약은 마모제가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노년층에게는 부드러운 칫솔과 저하모성 치약이 필수입니다. 양치질 방법도 중요합니다. 옆으로 문지르는 방식보다는 위아래로 쓸어내리듯 닦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즉 위턱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턱은 아래에서 위로 닦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죠. 또한 양치질 시간은 최소 2분 이상 치아 모든 면을 골고루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광순 어르신도 양치 습관을 바꾸신 후 추가적인 치아 손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식후물로 입을 헹구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를 하시고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세요. 6개월 후 검진에서 치아 마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안심하셨죠. 선생님, 덕분에 이가 덜 싫어요. 만약 계속 그렇게 양치질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니 아찔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치아 실림, 잇몸, 태축, 치주 질환자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치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식후 바로 양치질을 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양치 시기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린 2에 특화된 치약이나 불소 함유량이 높은 치약을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양치질을 하시나요? 혹시 그 양치 습관이 오히려 치아를 깎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단 30분만 기다려주셔도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하실 수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드는 예입니다. 건강한 치아는 건강한 노년의 필수 조건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셋째, 식사 직후 졸음 참기입니다. 69세 이정우 선생님은 교직에 계시던 분으로 평생 자기 관리에 철저하셨어요. 학생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자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셨죠. 식후마다 졸음을 참기 위해 커피를 마시고 억지로 독서를 하셨습니다. 배 선생 식후 졸음은 나태함의 증거 아니겠어? 나이 들수록 더 부지런해야지 잠해지는 순간 노화가 빨리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식사 후 의자에 앉은 채 꾸벅 졸다목 디스크 아화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있던 것이 화근이었죠. 진료실에서 이정우 선생님은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졸음을 잘 참았는데 요즘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식사 후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의지력이 약해진 걸까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사실 식후 졸음은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입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되면서 내려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결코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지요. 식후 졸림 현상은 식건증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식사 후에는 교감신경 활성은 줄어들고 부교감신경 활성이 증가하여 우리 몸이 휴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교감신경이 우리 몸이 싸우고자 하는 각성 상태라면 부교감신경은 휴식을 의미합니다. 배가 부른 우리 몸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졸음이 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또한 식사 후에는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뇌로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전구체로의 물질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졸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면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생체 리듬에 따라 점심 이후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약간의 졸음이 오게 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체 리듬을 주관하는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침이 되면 눈이 저절로 떠지고 점심시간이 되면 배가 고픈 것처럼 졸음 또한이 생체 시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몸의 수면 욕구가 가장 강한 시간은 새벽 4시경과 기상 후 8시간이 지난 오후 2시경이기 때문에 각성 효과가 가장 약해지는 점심 이후 시간에 졸음이 오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생체 리듬은 문화적으로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의 시에스타 낮잠 시간, 이탈리아의 리포소, 일본의 인내무리, 문화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점심 식사 후에 짧은 낮잠을 전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존중하는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러한 생리적 현상을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갑니다. 억지로 버티는 동안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지고 몸은 이완되지 않아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로 이어집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식후 자연스러운 졸음을 지속적으로 억누르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최대 25%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이는 면역력 저하와 심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집중력 저하, 피로감 증가, 기본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면역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정우 선생님도 자연스러운 식후 졸음을 억지로 참으시다가 결국 몸에 무리가 갔던 겁니다. 특히 책상에 엎드린 자세는 척추에 좋지 않을 뿐더러 가슴을 조이고 이를 압박해 소화를 방해합니다. 팔꿈치와 손가락 저림 증상이 나타나며 팔꿈치 터널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또한 고개가 꺾인 자세로 오래 있으면 목 디스크에 무리가 가고 이미 있던 목 디스크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 문제 외에도 억지로 졸음을 참으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이정우 선생님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고 이로 인해 혈압도 불안정했습니다. 혈압이 오르내리는 것은 뇌절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천 팁으로는 졸리면 10에서 15분간 허리를 펴고 잠깐 눈을 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어두운 곳보다 밝은 곳에서 가볍게 숨을 고르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파워 낮잠은 피로를 해소하고 오후 일과를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미국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15분에서 20분의 짧은 낮잠은 인지 기능을 최대 34%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깊게 자면 오히려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면 오히려 깨어났을 때 더 피곤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면 관성이라고 하는데 수면이 20분을 넘어가면 우리 몸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깨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몽롱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따라서 알람을 설정해 15분 이상 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낮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몸을 약간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졸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깥 공기를 쐬며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은 식후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졸음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정우 선생님도 이제는 식후 잠깐 눈을 붙이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으셨지만 10분간 눈을 감았다가 깨니 오히려 더 상쾌하고 남은 일과를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셨습니다. 목 디스크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요. 배 선생님, 평생 참아왔던 졸음을 이제는 조금 받아들이니 오히려
더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억지로 버티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르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당뇨, 수면 무호흡증, 심혈관 질환자분들은 식후조름에 더 취약할 수 있으니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졸음을 참으려고 하면 혈당 관리나 심장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사람들은 특히 식건증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사 구성을 조정하여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를 늘리면 식후조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식사 후 졸음이 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몸이 보내는 신호 무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분의 짧은 휴식이 오후 활력의 비결이 될 수 있어요. 스페인의 시에스타 문화나 일본의 인내물이 낮잠 문화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존중한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참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의 행동이 인생의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사실 식후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소화와 영양소 흡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지고 장기적으로는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식사 후 피는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마시고 양치는 30분 후에 부드럽게 하며 졸리면 억지로 참지 말고 짧게 쉬어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건강을 위해 조금씩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게 되고 그 결과로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습관은 21일 정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새로운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커피는 식후 1시간 후에 양치는 30분 후에 부드럽게 그리고 졸리면 억지로 참지 말고 짧게 쉬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 습관만 바꿔도 소화기 건강, 구강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의사로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약이 아닌 생활에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단 하나의 습관만 바꾸신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62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많은 환자들이 갑자기 찾아온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부분 평소에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생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할 때 조금만 신경 썼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질병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늘 환자들에게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습관 하나를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70대 중반에 식사 후 앉아있는 습관을 바꿨고 그 결과 지금 88세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변화를 통해 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제 나이에도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건강을 되찾았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강 원칙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영양 섭취, 적당한 운동,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후에 올바른 습관이 건강의 기초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오늘 배운 것처럼 식사 후 30분 동안의 행동 하나부터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건강한 습관을 늘려가면 어느새 건강한 생활 방식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사 후 꼭 해야 할 좋은 행동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그리고 제가 직접 실천해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지혜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식사 후 짧은 산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어떤 자세로 쉬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되는지 등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